엄마, 나야. 서윤이야. 딸이라고.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하얀 요양원 복도에 내 울음만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눈엔 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사흘 전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가족과 진실 이야기는 끝이 길어서 다음 반전 놓치지 않게 구독으로 자리만 잡아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부당함 앞에서 한 사람이 무너졌다가 끝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서윤입니다. 석양이 기내 창문을 붉게 물들이던 오후,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자리에 몸을 묻었다. 7년간 몸 바쳐 일했던 청와대 경호관직을 한 달 전에 그만뒀다. 이유는 하나 치매 말기 엄마의 요양원비, 월 380만 원. 공무원 월급으론 감당이 안 됐다. 야, 이봐, 눈이 삐었어? 이게 지금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앞좌석에서 고함이 터졌다. 덩치 큰 남자가 식판을 들어 올렸다. 팔뚝에 용문신이 셔츠 소매 밑으로 꿈틀거렸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신입 승무원이 사시나무처럼 떨며 다가갔다. 이름표에 한지수라고 적혀 있었다. 문제가 뭐냐고? 이따위 개밥을 손님한테 내밀어? 쨍그랑. 남자가 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빨간 김치찌개가 하얀 유니폼을 핏물처럼 적셨다. 힉. 죄송합니다. 지수가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 진짜 한심해. 남자가 지수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승무원이야?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처먹겠지?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사무장이 급히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남자가 사무장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여승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7년간 단련된 악력이 손목뼈를 조였다. 이거 뭐야? 너 뭐하는 년이야? 남자가 당황하며 팔을 빼려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항공보안법 위반 폭행 현행범. 그대로 계세요. 기록 남깁니다. 뭐? 당장 그거 안 치워. 남자가 반대편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고개를 숙여 피하고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형님! 뒤쪽에서 부하 2명이 달려들었다. 전년이 미쳤나? 죽여버려. 첫 번째 부하가 내 손을 쳤다. 퍽! 휴대폰이 튕겨나가 산산조각 났다. 푸아, 꼴 좋다. 남자가 비웃었다. 증거가 싹 사라졌네. 군발이 아줌마 교육 좀 시켜줘라. 나는 승무원 카트를 발로 차부하의 정강이를 강타했다. 무릎으로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남은 부하가 기내식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죽어라. 칼날이 날아왔다. 나는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뚝. 어깨가 탈구됐다. 기내가 조용해졌다.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사무장님, 케이블 타이 있습니까? 나는 능숙하게 3명을 포박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공항 경찰이 들어왔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하지만 곧 정장 입은 변호사 3명이 나타났다. 태산 법무법인입니다. 의뢰인 차민혁 씨 변호하러 왔습니다. 경찰 팀장이 귓속말을 나누더니 수갑을 풀라고 지시했다. 지병이 있으시대. 병원으로 모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 폭행 현행범입니다. 내가 항의했다. 쌍방 폭행이잖아. 증거 있어? 팀장이 비웃었다. 휴대폰 박살났다며? 물증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수갑이 풀린 차민혁이 내 귀에 속삭였다. 군대에서 배운 게 고작 사람 패는 거야?
두고 봐라. 법원에서 보자고. 그가 유유히 사라졌다. 유일한 증인 지수는 문자를 보냈다. 언니 미안해요. 회사에서 증언 못하게 해요. 일자리 잃으면 안 돼요. 그날 밤 뉴스가 떴다. 청와대 출신 경호원 기내 폭행 논란. 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댓글이 달렸다. 군대 여자들 왜 이렇게 폭력적임? 힘쓴다고 설치네. 나는 요양원을 찾아갔다. 엄마 나야 서윤이야. 엄마가 나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나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쁜 사람 막았을 뿐인데. 휴대폰이 울렸다. 태산 법무법인이었다. 합의하시겠습니까? 2억 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거절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법정에서 뵙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엄마는 날 기억 못한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싸움 꼭 이길 거라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하지만 내 앞날은 여전히 어두웠다. 일주일 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봉투였다. 손이 떨렸다. 뜯어보니 소장이 들어있었다. 원고 차민혁, 피고 정서윤, 청구 금액 5억 원. 5억. 나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되뇌었다.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정우진. 3살 위 친오빠. 대학 졸업 후 사업한다며 집 나간 지 10년. 엄마 아프다는 소식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쳤던 오빠. 여보세요? 내가 받았다. 서윤아 나야. 오빠 목소리가 들렸다. 묘하게 조심스러웠다. 오빠 무슨 일이야? 10년 만에 전화하네. 그게 말이야. 오빠가 말을 더듬었다. 엄마 요양원비 얘기 들었어. 내가 좀 도와줄게. 정말? 나는 놀라서 물었다. 오빠가 돈을?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재판 말이야, 차민혁이랑. 합의하면 안 될까?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서윤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재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오빠가 설득했다. 그냥 합의하고 조용히 넘어가. 내가 합의금 좀 보태줄게.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억울한 건 나도 안다. 하지만 현실을 봐. 오빠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증거도 없잖아. 증인도 도망갔고. 이기기 힘들어. 그래도 난 싸울 거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알았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내 고집 꺾을 순 없겠지. 그래도 잘 생각해봐. 전화가 끊겼다. 뭔가 이상했다. 오빠가 갑자기 왜 나타났지? 10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사흘 후 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나는 혼자였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었다. 반대편엔 변호사 5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명함에 태산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판장님, 선임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 정서윤은 과거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뭐?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피고는 10년 전 대학 시절 동기를 폭행한 전과가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대학 동기 수진이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아니 그건 내가 소리쳤다. 그때 수진이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내가 때린 게 아니라고요. 피해자의 진술서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정서윤이 저를 밀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수진아. 나는 방청석을 둘러봤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수진아, 왜 거짓말을 해? 우린 친구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또한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의 친오빠 정우진 씨입니다. 문이 열렸다. 오빠가 들어왔다. 정장을 차려입고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오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는 나를 보지 않았다.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친남매입니다. 오빠가 대답했다. 제가 3살 위 오빠고요. 피고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었습니까? 네.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동생들을 때렸습니다.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오빠 왜 거짓말을 해? 조용히 하지 못해요? 판사가 나를 쏘아봤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퇴정 명령 내립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최근에도 연락한 적 있습니까? 변호사가 계속 물었다. 네, 일주일 전에 전화했습니다. 오빠가 대답했다. 제가 엄마 요양원비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동생이 거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 돈 대라고 협박까지 했고요. 거짓말이야. 오빠가 먼저.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퇴정. 판사가 망치를 쾅 내리쳤다. 피고인 정서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 경비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끌려나가면서 오빠를 봤다. 오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서윤아. 오빠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왜? 내가 울먹이며 물었다. 왜 거짓말을 해, 오빠?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복도로 나온 나는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저번에 뉴스 나온 사람 아니야? 폭행 사건. 맞아, 친오빠가 증언했대. 원래 폭력적이었다고. 가족도 저런데 진짜 문제 있나 봐.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원이었다. 정서윤 씨 보호자님이시죠? 원장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달 요양비가 아직 미납이신데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어머님 퇴소 조치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애원했다. 곧 입금할게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1달 넘게 연체셨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이 느껴졌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내 대학 동창 최수진. 서윤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냐고. 차민혁이 내 남편이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에 결혼했어. 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너가 그 나쁜 놈이랑? 나도 몰랐어. 수진이가 흐느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민혁 오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 10년 전에도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가 뭐? 내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내 아버지 산재 사고. 수진이가 눈을 감았다. 그거 차민혁 아버지 건설 현장이었어. 고의로 안전장치 안 달아서 내 아버지가 추락한 거야. 그런데 돈으로 무마했어. 나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서 회사는 산재 처리해줬다. 나는 그게 사고인 줄만 알았다. 그리고 내 오빠, 수진이가 계속 말했다. 우진 오빠가 민혁 오빠 회사에 빚이 5억 있어. 사업 자금 빌렸다가 못 갚았대. 그래서 민혁 오빠가 거래를 제안했어. 법정에서 내 편 들지 말라고. 그럼 빚 탕감해주겠다고. 오빠가 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서윤아.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혁 오빠가 날 때리고 협박하고 거짓말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민혁 오빠 아버지가 전직 검사야. 경찰도 판사도 다 아는 사이라고. 내가 신고하면 나만 죽어. 수진이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가져가. 떨리는 손으로 내게 건넸다. 우리 집 CCTV야. 민혁 오빠가 나 때리는 거 다 녹화됐어. 그리고 내 오빠랑 통화한 녹음도 있어. 이거면 증거될 거야. 수진아, 내가 USB를 받았다. 고마워. 미안해. 수진이가 일어서며 눈물을 닦았다. 나 이제 가야 해. 민혁 오빠가 눈치채면 큰일 나. 수진이가 화장실을 나갔다. 나는 USB를 꽉 쥐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졌다. 오빠가 날 배신했다. 친구도 거짓말을 했다. 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를 보고 싶었다. 311호 문을 열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엄마, 내가 침대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왔다. 오늘 오전에 쓰러지셨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링거 마치고 계세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뜨거웠다. 엄마 나야 서윤이야. 정신 차려. 엄마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몇 초간 응시했다. 서윤아?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딸. 엄마가 미소 지었다. 엄마 딸 서윤이. 나는 엄마를 껴안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괜찮아.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 착한데 뭐.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엄마의 손이 멈췄다. 눈빛이 흐려졌다. 저기요. 엄마가 나를 밀어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해요? 엄마 나야.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엄마가 경계하며 물었다. 전 아픈 데 없는데 왜 링거를 놔요? 나는 엄마의 손을 놨다. 물러섰다. 간호사가 내게 속삭였다. 일시적으로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래요. 하지만 오래 안 가요. 엄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날 잊었다. 그날 밤 오빠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오빠 왜 그랬어? 우리 가족 아니었어? 답장이 왔다. 서윤아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 5억 빚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어. 민혁이가 날 도와주겠다고 했어. 조건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였어. 거절하면 나 죽는 거였어. 나는 휴대폰을 던졌다. 벽에 부딪혀 액정이 또 깨졌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가족이 날 배신했다. 친구도 거짓말했다. 엄마는 날 기억 못한다. 나는 혼자다. 완전히 혼자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 USB가 있다. 이걸로 반드시 이긴다.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엄마 생신 D-1. 나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 내일 꼭 케이크 사들고 갈게. 그리고 이 싸움 반드시 이길게.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도 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향했다. 손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마지막 남은 돈 3만 원으로 샀다. 312로 문을 열었다. 엄마는 없었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간호사실로 뛰어갔다.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새벽에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폐렴이 악화돼서요.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입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다. 면에 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십니까? 내 딸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위중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나이도 많으시고 면역력이 약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었다. 숨소리도 기계음에 묻혔다. 유리창에 손을 댔다. 엄마 버텨. 제발 버텨줘.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케이크 상자를 무릎에 올려놨다. 촛불도 준비했는데 켤 수가 없었다. 정서윤 씨?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40대 후반 남자.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남자가 미소 지었다. 이태준입니다. 서울대 법대. 태준 오빠? 나는 놀라서 일어났다. 대학 선배였다. 내 첫사랑이었다.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태준이 내 옆에 앉았다. 여기는 왜 왔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오빠는 여기 왜? 내가 물었다. 전 이 병원 법률 자문 변호사예요. 태준이 명함을 건넸다. 오늘 회의 끝나고 나오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얼굴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모든 걸 털어놨다. 기내 사건, 소송, 오빠의 배신까지. 태준은 조용히 들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차민혁이요? 태준이 되물었다. 차민혁 맞아요? 네, 아세요? 알죠.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다. 10년 전 서윤 씨 아버지 산재 사건 기억해요? 아버지요? 그때 제가 변호 맡았었어요. 태준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저버렸죠. 차민혁 아버지가 전직 검사라서 판사도 검사도 다 그쪽 편이었어요. 증거를 다 없애버렸고요. 그럼 오빠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때부터 차민혁을 추적했어요. 태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이 사람 최근 3년간 항공기 5번, 식당 7곳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폭행하고 합의금 받아냈어요. 총 12억이에요. 뭐? 내가 놀랐다. 그리고 이거. 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차민혁 건설회사 비리 내역이에요. 불법 하청, 안전규정 위반, 뇌물. 다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10년 동안 모았어요.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서윤 씨 아버지 사건 이후로 복수를 준비했죠.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게 없었거든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요. 수진이가 준 거예요. 차민혁이 폭행하는 CCTV랑 오빠 협박한 녹음이에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이거면 돼요. 이거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태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료 변론 맡을게요. 고마워요, 오빠. 나는 눈물이 났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태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기내 승무원 한지수 씨 연락처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그분 신상 조회를 해봤는데요. 태준이 화면을 보여줬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화면에 뜬 건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한지수, 출생일 1999년 3월 5일, 부 정재훈, 모 강민서, 우리 엄마 이름이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봤다. 한지수 씨가 서윤 씨 친동생이에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 씨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에 낳은 딸이에요. 서윤 씨 태어나기 3년 전에요. 동생? 나한테 동생이 있었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지수 씨는 외가에서 자랐어요. 성도 엄마 성을 따랐고요. 그래서 서로 몰랐던 거예요. 나는 주저앉았다. 그럼 기내에서 내가 구한 사람이 내 동생이었다는 거야? 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지수 씨도 이제 알고 있어요. 서윤 씨가 언니라는 걸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연락했거든요. 태준이 휴대폰을 조작했다. 지금 오고 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다. 한지수였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언니, 지수가 내 앞에 멈춰섰다. 정말 죄송해요. 저 몰랐어요. 언니인 줄 몰랐어요. 지수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회사에서 협박받아서 증언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수가 흐느꼈다. 근데 알고 보니 언니였어요. 제 피부치였어요.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지수를 껴안았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언니. 지수가 내 품에서 울었다. 저 증언할게요. 회사 잘리더라도 법정에서 다 말할게요. 차민혁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다 폭로할게요. 나는 지수의 등을 토닥였다. 15년 만에 만난 동생이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실감났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를 봤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나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다. 엄마가 눈을 뜨고 있었다. 엄마, 내가 침대로 다가갔다. 엄마가 나를 봤다. 서윤아? 엄마가 작게 웃었다. 우리 딸 왔구나. 엄마 나 알아? 눈물이 쏟아졌다. 알지.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딸인데 어떻게 몰라. 엄마, 나는 엄마를 껴안았다. 그리고 뒤에 누가 또 있니? 엄마가 문 쪽을 봤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엄마를 봤다. 지수야.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너 지수 맞지? 우리 지수. 할머니. 지수가 엄마 손을 잡았다. 저예요. 지수예요. 엄마는 우리 두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다 모였네. 우리 가족 다 모였어. 그날 중환자실엔 우리 셋의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 날이었다. 이번엔 태준 변호사가 내 옆에 있었다. 지수도 증인석에 앉을 준비를 했다. 재판장님, 태준이 일어났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USB 영상이 재생됐다. 차민혁이 수진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 인연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차민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차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또한 원고 차민혁은 과거 3년간 동일수법으로 12억 원의 합의금을 갈취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차민혁 측 변호사들이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저 증거의 출처가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태준이 반박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승리가 눈앞이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법정 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이태준 변호사님? 경찰이 물었다. 네, 저인데요. 태준이 당황하며 일어났다. 증거 위조 및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뭐? 태준이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어젯밤 차민혁 씨 자택에 불법 침입해 USB를 훔쳐간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화면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담을 넘는 장면이 나왔다. 얼굴이 흐릿했지만 체격이 태준과 비슷했다. 아니에요. 태준이 항변했다. 저 어젯밤 집에 있었어요. 조작입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태준이 끌려나갔다. 서윤 씨 포기하지 마세요. 태준이 돌아보며 소리쳤다. 법정이 혼란에 빠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 후 재개하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태준 오빠가 체포됐다. 변호사가 없어졌다. 복도로 나오니 차민혁이 비웃고 있었다. 변호사까지 범죄자네. 너 혼자 싸워봐라. 재밌을 거야. 그날 밤 경찰서를 찾아갔다. 태준을 면회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 변호인 아니면 면회 불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원이었다. 정서윤 씨 어머님이 또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다. 폐렴이 더 악화됐다고 했다. 엄마 나야.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다. 숨소리만 가빴다. 의사가 나를 불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았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아 밤을 샜다. 엄마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새벽 4시 엄마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서윤아. 엄마가 작게 불렀다. 엄마. 나는 얼굴을 가까이 댔다. 미안하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됐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나는 울먹였다. 지수도 잘 챙겨줘. 엄마가 간신히 말했다. 너희 둘이 이제 의지하고 살아. 엄마 그런 말하지 마. 나는 엄마 손을 꽉 쥐었다. 엄마 나을 거야. 우리 딸 착하다. 엄마가 미소 지었다. 엄마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엄마의 손이 축 늘어졌다. 삐하는 긴 소리가 울렸다. 엄마, 엄마. 나는 소리쳤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오전 5시 12분 엄마는 숨을 거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언니. 지수도 울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문상객이 없었다. 오빠도 오지 않았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했다. 엄마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갔다. 엄마를 납골함에 안치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나타났다. 오빠였다. 서윤아.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왜 왔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한테 용서 비르러. 오빠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너한테도. 이제 와서 뭐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돌아가실 때도 안 왔잖아. 나도 사람이야. 오빠가 목이 메었다. 잘못한 거 안다. 그래서 증거 가져왔어. 뭐? 나는 돌아봤다. 오빠가 봉투를 내밀었다. 차민혁이 나한테 준 계약서야.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5억 빚 탕감한다는 내용이야.
이거면 증거되잖아.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것도 오빠가 휴대폰을 꺼냈다. 차민혁이 나한테 협박한 녹음이야. 전부 다 있어. 오빠. 나는 오빠를 봤다. 미안해 서윤아. 오빠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미쳤었어.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다음 재판에서 내가 진실을 말할게. 오빠가 엄마 납골함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오빠 어깨에 손을 얹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 더 넓어 보였다. 엄마가 없는 세상이 낯설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태준이었다. 서윤 씨 저 석방됐어요. 조작된 거 밝혀졌어요. 내일 만나요. 이번엔 꼭 이깁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저기 계시는 거죠? 나는 별을 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이기고 올게요. 다음 날 새벽 장례식장에서 받은 조의금 봉투를 열었다. 딱 한 통이었다. 지수가 넣은 돈이었다. 10만 원. 나는 그 돈으로 빵을 샀다. 그리고 법원으로 향했다. 마지막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셋째 재판날 아침이었다. 법정 복도에서 태준을 만났다. 석방된 지 이틀째였다. 준비됐어요? 태준이 서류 가방을 두드렸다. 오늘 판을 뒤집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도 증인석 앞에 섰다. 오빠가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장님. 태준이 일어났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다. 차민혁과 오빠가 통화하는 녹음이었다. 정우진 씨 빚 5억 탕감해 드릴게요. 대신 법정에서 동생 불리하게 증언해 주세요. 그건 너무. 안 하면 당신 가족 다 파산입니다. 선택하세요.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차민혁의 변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증인 매수이자 위증 교사입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태준이 계속했다. 원고 차민혁은 최근 3년간 항공기, 고급 식당 등에서 총 14건의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화면에 피해자들 명단이 떴다. 승무원 6명, 식당 직원 5명, 호텔 직원 3명. 모두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합의금 총액은 15억 원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거짓말이야. 차민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건 다 조작이라고.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증인 신청합니다. 태준이 문을 가리켰다. 정우진 씨 입장해 주세요. 오빠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친오빠입니다. 오빠가 대답했다. 지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네.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차민혁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게 5억 원 빚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하면 빚을 탕감해주고 안 하면 가족을 파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오빠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서윤아.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미쳤었어.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났다. 다음 증인 한지수 씨 입장해 주세요. 태준이 말했다. 지수가 증인석에 앉았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증인은 당시 기내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차민혁 씨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지수가 또박또박 말했다. 식판을 던지고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정서윤 씨는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왜 처음에 증언을 번복했습니까? 항공사에서 협박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닦았다. 증언하면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정서윤 씨가 제 언니이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나를 봤다. 제 피부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태준이 USB를 꺼냈다. 항공사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다. 차민혁과 항공사 운영본부장의 비밀거래 내역이었다. 차민혁은 항공사에 연간 20억 원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따내는 대가로 뇌물 5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태준이 설명했다. 그 대가로 항공사는 차민혁의 범죄 행위를 은폐해줬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에 있습니다. 차민혁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증거의 신빙성 있습니다. 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항공사 내부 감사 자료와 대조한 결과 모두 일치합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본 법원은 피고 정서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또한 원고 차민혁은 위증교사, 협박, 폭행,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며 오히려 피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쾅! 망치가 책상을 내리쳤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법정 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차민혁 씨 체포합니다. 이거 안 나. 차민혁이 발버둥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알아요.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전직 검사시죠. 하지만 법 앞에 특권은 없습니다. 차민혁이 끌려가며 나를 노려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지수가 나를 껴안았다. 언니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태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수고하셨어요, 서윤 씨. 고마워요, 오빠. 나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오빠 아니었으면 못 이겼어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윤아. 나는 오빠를 봤다. 오빠도 울고 있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오빠가 물었다. 시간이 필요해, 오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오빠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엄마.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 이겼어요. 엄마 봤죠? 눈송이가 내 얼굴에 닿았다. 차갑고 부드러웠다. 마치 엄마의 손길 같았다.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나는 지수를 보며 웃었다. 우리 둘이서 그날 저녁 태준과 함께 커피를 마셨다. 조용한 카페였다.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태준이 물었다.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대답했다. 기내 갑질 피해자들을 돕는 센터요. 무료로 법률 지원하고 상담해주고. 좋은 생각이에요.
태준이 미소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30년 전부터 서윤 씨를 좋아했거든요. 이제라도 옆에서 돕고 싶어요. 나는 태준을 봤다. 그의 눈이 진심이었다. 고마워요, 오빠. 나는 손을 꽉 잡았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1년 후 봄이었다. 서울 강남구 작은 사무실에 간판이 걸렸다. 하늘 위 정의센터 갑질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나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언니 손님 오셨어요. 지수가 안으로 손짓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60대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손에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나는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딸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호텔에서 일하는데 손님한테 맞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오히려 딸을 자르려고 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수첩을 꺼냈다. 할머니는 1시간 동안 사연을 털어놨다. 재벌 손님이 딸을 폭행했고 호텔은 쉬쉬하며 딸을 해고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기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고 태준이 커피를 내왔다. 오늘로 100번째 상담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 나는 놀랐다. 네. 태준이 파일을 넘겼다. 그 중에 80건은 승소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이에요. 고마워요, 오빠. 내가 말했다. 오빠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우리 같이 한 거죠.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서윤 씨 덕분에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이 열리며 오빠가 들어왔다.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다. 점심 먹어라. 오빠가 책상에 올려놨다. 김밥이랑 샌드위치. 고마워, 오빠. 나는 도시락을 받았다. 오빠는 1년 동안 매일 점심을 가져다 줬다. 말없이 센터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했다. 속죄의 방식이었다. 우진 씨도 드세요. 태준이 의자를 권했다. 아니, 난 먹었어. 오빠가 손을 저었다. 너희들 먹어. 오빠 앉아. 나는 의자를 당겼다. 같이 먹자.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서윤아. 우린 가족이잖아. 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오후엔 지수가 승무원 동료들을 데려왔다. 5명이었다. 모두 갑질 피해를 당한 승무원들이었다. 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지수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저도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다. 기록했다. 법적 조언을 해줬다. 해가 질 무렵 센터 문을 닫았다. 지수와 함께 엄마 산소로 향했다. 엄마 왔어요. 나는 산소 앞에 꽃을 놓았다. 지수도 왔어요. 할머니. 지수가 절을 했다. 보고 싶어요. 우린 산소 앞에 나란히 앉았다. 석양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잘 지내요. 나는 산소를 어루만졌다. 센터도 잘 되고 있고요. 오빠도 많이 변했어요. 언니, 저 다음 달에 수석 승무원 돼요. 지수가 말했다. 신입 교육 담당하게 됐어요. 잘 됐다. 나는 지수 어깨를 두드렸다. 후배들한테 잘 가르쳐줘. 절대 부당함에 침묵하지 말라고. 네, 언니.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산을 내려오는데 태준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태워드릴게요. 태준이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 태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윤 씨. 응?
나는 상자를 봤다. 결혼해 주실래요? 태준이 상자를 열었다. 반지가 반짝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오빠, 30년을 기다렸어요.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좋아요. 태준이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줬다. 뒷자리에서 지수가 박수를 쳤다. 언니 축하해요.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지수와 함께 살고 있었다. 거실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엄마 사진, 우리 가족 사진, 센터 개소식 사진. 나는 엄마 사진 앞에 섰다.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문이 열리며 지수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언니 오늘 센터 1주년이잖아요. 맞다. 나는 웃었다. 우린 케이크에 초를 켰다. 하나, 둘, 셋. 함께 불었다. 소원 빌었어? 지수가 물었다.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행복이 계속되길. 그날 밤 꿈을 꿨다. 엄마가 나타났다. 하얀 옷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잘했어, 서윤아.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딸 자랑스러워. 엄마, 나는 엄마를 껴안으려 했다. 하지만 엄마는 사라졌다.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봄이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센터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이 10건이나 들어와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거울을 봤다. 1년 전과 다른 얼굴이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미소가 있었다. 정서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잘 살아냈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센터로 출근하는 길에 지수와 손을 잡고 걸었다. 봄꽃이 만개한 길이었다. 언니, 지수가 물었다. 행복해? 응. 나는 대답했다. 너무 행복해. 그날 센터 문을 열자 상담 대기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첫 번째 분을 맞이했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서윤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엔 아직도 부당함과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의가 이깁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우리 함께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